저는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기획 출판을 통해 책을 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글쓰기를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매일 공부하고 일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작가라는 이름을 마음속에만 품고 계시는 평범한 분들을 위해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책도 열심히 읽고 조용히 습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예전에는 작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신춘문예나 각 문예지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종 SNS와 전자책, 웹소설 등 새로운 형태의 글 소비 문화가 생기면서 작가가 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문학계의 등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평범한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판사에 내 원고를 투고해서 계약을 하는 기획 출판입니다. 제가 책을 낸 방법이기도 하죠. 책 쓰기, 책 출판이라고 말하는 책과 강의들은 바로 이 기획 출판을 의미합니다. 기획 출판은 내가 가진 원고로 출판사에 출판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해서 책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쓴 원고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책의 주제와 컨셉을 정하고 독자도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원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책을 쓰고자 생각을 하지만 정작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대부분 감조차 잡기 힘들거든요. 제가 책쓰기 강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분들이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원고만 완성한다면 평범한 사람도 어엿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판사에서 내 원고를 선택하고 계약을 한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만들어져 서점에 전시되는 것 자체가 작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원고만 완성할 수 있다면 기획 출판을 해서 작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원고를 완성하는 비결은 꾸준함이고요. 결국 꾸준함을 장착하신 분들은 모두 작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은 SNS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즐겨보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책을 썼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책을 쓴 경우도 많죠. 그들이 책을 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팬덤의 크기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몇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정작 본인 스스로는 어떤 책을 써야 할지 아이디어나 계획도 없지만 출판 전문가들이 그들의 콘텐츠를 보고 가능성 있는 책을 기획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출판사들이 이런 인플루언서들과의 콜라보를 좋아하는 이유 또한 그들이 보유한 팬덤의 크기 때문입니다. 책을 제작할 때 보통 1쇄로 2,000부 내외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백 권이 쏟아지는 신간들의 대부분은 1쇄를 다 팔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죠. 1쇄는 다 팔아야 최소한 출판사는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만에서 5만 정도의 팬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라면 그들의 구독자들만 책을 사줘도 웬만하면 1쇄는 전부 팔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큰 팬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야말로 실패할 확률이 낮은 좋은 투자 대상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도 SNS를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팬덤을 3만에서 5만까지 키우실 수 있다면,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의외로 손쉽게 작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브런치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은 책 출판을 통해서 작가가 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책 출판을 하지 않고도 작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브런치라는 글쓰기 플랫폼에 작가로 등록하는 것이죠. 브런치는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글쓰기 플랫폼입니다. 철저히 글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고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죠. 그만큼 각 출판사 에디터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런치에는 아무나 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브런치에 작가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통과를 해야만 비로소 브런치 작가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계에 등단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간결하고 쉬운 방법이죠.
브런치 작가가 되는 순간 브런치에 나의 글을 게시할 수 있고 글쟁이들에게 내 글을 보여주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보다 브런치 작가가 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브런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브런치 작가 한 번에 통과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또한 브런치에서는 매년 브런치북이라는 북 콘테스트도 진행을 하는데요. 브런치 작가들이 자신들의 글을 응모하면 유명한 큰 출판사들이 직접 작품을 선정하고 실제 출판까지 진행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자,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작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쌤작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작가는 글만 쓰는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글은 물론이고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실제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폭넓은 의미에서 저는 작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물론 책도 쓰긴 했지만요. 여러분도 작가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작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작가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이름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 글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본인이 꿈꾸는 작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말씀드린 기획 출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작가였습니다.